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뒤처질 수 있죠? 미 해군 고위 관계자의 창백한 얼굴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보고서는 냉정한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의 조선 기술이 작은 동아시아 국가에 완전히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회의실 반대편에서 프랑스 조선협회 회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최신 함정을 한국에 발주했다는 것.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역전극의 주인공, 그 이름은 바로 한국. 이 극적인 변화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 명의 미국인 기자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충격과 감동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보스턴 출신으로 CNN 국제부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세계 각국의 산업 현장을 취재해 왔지만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난달 뉴욕 사무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어요. 편집장 로버트가 서둘러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클, 큰 특종이야.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해.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요? 무슨 일로요? 로버트는 데스크 위에 몇 장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세계 조선업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미국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기술 혁신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발주한 최신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만든다는 소식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외국에서 군함을 만든다고요? 그것도 아시아에서? 조선업은 미국의 자존심이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완전히 모순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믿기 힘들어. 하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미 해군 장성들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아마도 가격 경쟁력 때문일 거예요. 로버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넌 항상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군.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봐. 네가 세계 최강국 출신이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야.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주일 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제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조선해양협회의 김민준 부장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는 MIT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이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과연 그럴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었죠. 미국 기자의 까다로운 시선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의 자신감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김 부장은 저를 서울역으로 안내했습니다. KTX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기차역에서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초정확한 시간 준수,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탄 KTX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했고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미국의 암트랙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김 부장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네요. 미국 철도는 지연이 일상이고 시설도 노후화되었는데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성과 신뢰성은 우리 조선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한국 기업의 핵심 철학이니까요. KTX 안에서 김 부장은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전략적 육성과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2023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물론 가격 경쟁력 때문일 겁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높으니까요.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 조선소의 선박은 척당 가격이 중국보다 30% 이상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울산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HD현대중공업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우리 조선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연구개발 책임자 박지원 박사가 말했어요. 그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HD현대의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LNG선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저온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렇다면 미국 해군 함정도 정말 여기서 건조하나요? 박 박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 해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일부 특수 함정을 우리에게 발주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가 기술적으로 따라올 수 없었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우리는 조선소 내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서는 17만 톤급 LNG선이 건조 중이었어요. 그 규모는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것보다 컸습니다. 이 선박 한 척의 가격이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품질의 LNG선을 만들 수 없죠. 작업장 한켠에서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어서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효율성을 달성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선박 건조의 모든 과정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실제 작업 전에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죠. 박 박사의 설명에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의 최첨단 제조 기술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처럼 보였으니까요. 점심시간 우리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35년 경력의 용접 기술자 이상호 씨를 만났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단순 기능공이었지만 지금은 후배들을 가르치는 사수가 되었죠. 우리가 만드는 선박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작품이에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인 정신이 이곳에 살아 있었어요. 실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선박이 바다에서 25년 이상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니까요. 이 씨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미래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무탄소 선박,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10년 후를 준비하는 거죠. 연구소장 김태우 박사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 기술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멤브레인 타입 기술은 한국이 20년 넘게 연구해온 독자 기술이라고 했어요. 미국과 프랑스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죠.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김 박사의 말에 저는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서서히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튿날 우리는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부장은 최근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조선 3사 올해 첫 분기에만 24조 원 수주 달성.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물론 수치가 인상적이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술력이에요. 거제도 삼성중공업에 도착하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HD현대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주로 건조한다고 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최지훈 부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최근 수주한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십입니다. 자체 진단과 최적 항로 계산이 가능하죠. 작업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조선업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였어요. 우리는 천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일합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의 성공도 없었죠. 최 부장의 설명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의 조선소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공생의 철학이 살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30년 경력의 설계 엔지니어 박창훈 씨를 만났어요. 2010년대 초반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많은 동료들이 회사를 떠났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집중했어요. 결국 그것이 지금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조선업의 위기 극복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위기에 대비하고 있죠. 이런 장기적 안목이 한국조선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친환경 선박기술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를 넘어서는 기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제약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이미 암모니아 추진 선박,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했죠. 연구원 김민서 씨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선박 진수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된 진수식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거대한 선박이 바다로 미끄러지는 순간 모든 작업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자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공정 책임자 이동혁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특수선박을 주로 건조하는 곳이었어요. 놀랍게도 미국 해군이 발주한 신형 구축함 지원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기술이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안내를 맡은 정수민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도 뛰어납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제안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었죠. 비용 효율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노조 대표를 만나는 기회도 가졌어요. 25년 경력의 김정훈 노조위원장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회사가 잘 되어야 우리도 잘 삽니다. 미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김 부장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왔을 때와 마음이 좀 달라졌나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성공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어요. 김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죠. 우리는 분기별 실적보다 10년 후를 바라봅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울산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밤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 보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사람들의 열정과 장기적 비전, 그리고 끈기 있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산업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열정과 지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는 한때 미국에게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를 향한 비전,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였어요. 그들은 2010년대 초반 중국의 저가 공세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때 단순히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LNG선과 친환경 선박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조선업의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대기업과 협력업체, 경영진과 노동자들 사이의 상생관계는 미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의 배에 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뉴욕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로버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건 단순한 산업 성공이 아니야. 그들은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했다고 해. 로버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줘.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LNG선의 첨단 기술, 디지털 트윈 시스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장기적 비전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기사는 다음 주 CNN 특별 보도로 방송되었습니다. 동방의 조선 강국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비결이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미국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도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백악관이 주최한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 초청받았어요. 미국 제조업의 미래 한국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제가 목격한 한국 조선업의 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청중 중에는 미국 주요 조선소의 경영진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저는 처음에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의구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날 무렵 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미 해군의 한 제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의 보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겸손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 최강국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 갔지만 돌아올 때는 훨씬 더 겸손해진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미국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루어낸 이 감동적인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훈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귀국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보도 이후 미국의 여러 산업계 리더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했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조선소들은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 정부의 태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한국에서 만났던 김민준 부장에게서 지난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앤더슨 씨의 보도가 우리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해왔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것. 한 나라의 성공이 다른 나라에게 교훈이 되고 그 교훈이 또 다른 혁신을 낳는 선순환의 고리. 세계는 더 이상 단순한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 않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어요.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이 등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언젠가 여러분도 울산과 거제도의 웅장한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기적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